자, 윤석열이 오늘 재판 날이었었거든요. 근데 재판에 안 나갑니다. 불성실하죠? 이제 특검의 출석 요구도 안 해. 재판도 안 나가. 근데 왜 안 나오는 건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사실 그런 거야. 내가 뭐 무기징역이나 사형이나 뭐 하나 맞으나 두 개 맞으나 이런 생각일 수도 있는데 진짜 열받는 거 이게 있죠. 안 나오는 이유가 공복 혈당이 정상치를 상회한다고. 내가 오늘 방송 진짜 처음에 들어올 때 굳게 맹세를 했어요. 이 새끼 욕하지 말자. 근데 보통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건강 프로그램을 좀 해서 좀 압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거의 성인들은요 혈당 정상인 사람이 거의 없어요. 네. 높건 낮건 간에 대부분 다 조금씩 높아져. 왜냐하면 나이를 먹으면서 췌장의 기능이 약화되거든요. 그러니까 공복 혈당을 딱 쟀는데 100 이하로 나오는 사람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대부분 공복이어도 간밤에 먹은 거, 최근에 먹은 거, 뭐 당화혈색소라는 것도 있어. 네네네. 그런 것도 있는데 윤석열이 혈당이 정상치를 상회하기 때문에 난 아파서 못 나가. 지금 재판부가 뭐 진짜 안 좋은지 확인 한번 해보겠다 그러는데요. 이런 걸로 지금 재판 안 나갈 거면 대한민국 사람들 70-80%는 직장도 못 나가는 거야. 그렇죠. 핑계죠. 이 새끼가 지금 씨발 또 욕해버렸네. 근데 공복 혈당은 그 전에 그 전날 뭘 먹었는지에 대해서 좀 좌우되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전날 술을 많이 먹었거나 하면은 그 다음날 혈당 미치는 거잖아요. 그 정도. 내가 그 이야기 하려고 그런 거야. 네. 그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지금 나오는 소문이 서울구치소장이 사실 윤석열이가 임명한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나오는 소문이 뭐가 있냐면 네. 서울구치소장이 윤석열한테 술을 넣어준다는 썰이 있어. 여러분 아닐 것 같죠? 왜 우리가 그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구치소장은 그 구치소의 왕이에요. 그렇죠. 필요하면 술 넣어줄 수 있지. 전날 밤에 술을 먹었다면 당연히 혈당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치소에서 혈당 오를 일이 뭐가 있어? 혈액 검사를 좀 해봐야겠는데. 그래서 저희 태영청에서는 혈당 검사를 위해서 혈액을 한 2리터 정도 뽑아야 된다. 그 정도 필요해야 하거든요. 그 정도는 있어야 혈당을 체크하죠. 실제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서울구치소장이 실제로 술을 넣어줬을 가능성 100%라고 보고 영화는 영화가 아니라 서울구치소장이나 그쪽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매수가 되면 얼마든지 편히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정상적으로 서울구치소의 급식 그것만 먹으면 혈당 높아질 일이 없어요. 그렇죠, 건강식인데. 완전 개건강식이야. 네. 거기에다가 이제 그 당뇨 약까지 처방 받아서 지금 먹고 있는 상태인데 공복에 이렇게 올라갈 일이 뭐가 있어요. 아침에 사실 아침 혈당 재기 전에부터 한 잔 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더군다나 윤석열 간 수치가 5배 높다 그랬어. 그러면 술이라는 의심을 지을 수가 없네. 그렇죠. 그 안에서 먹을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게 다 현실 고증이 되어 있는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현실에서는 더 쉬울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구치소장이 자기 지지자라면 어떤 페트병에다 넣어가지고도 줄 수 있는 거고 막 안주까지 제공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맞아요. 굳이 해.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재판에 출석하지 못할 정도로 건강상 나쁘다면 의사의 어떠한 그러한 전문적인 그런 진단서가 있을 거잖아요. 이제 그걸 띄워다 재판부에 내면 되지. 왜 변호사가 공복 혈당을 재가지고 공복 혈당이 정상치로 이상 높아가지고 못 가겠다?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변호사가 의학적인 그러한 상태를 판단해서 의견서를 낼 수 있는 주체가 되나요? 이 사람은 의사가 아닌데? 뭐 의사 변호사예요? 우리 정필승 변호사가 가서 제발. 정필승 변호사 전화 연결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정필승 변호사가 오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방 안에 CCTV 있잖아요. CCTV가 필수로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대놓고 소주병을 넣지는 못했더라도 적어도 생수병 같은 데 들어갔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게 그러니까 야야야 무슨 그런 썰이 다 있어. 근데 지금 그게 소문이 파다해. 윤석열이가 구치소에서 술 먹는다더라. 그러니까 아까 그 간수치 5배 정도 다 연관이 되는 것 같고요. 사실 못 견디지 솔직히 말하면 이게 일상생활이라면 윤석열 입장이라 그러면요. 술 안 먹으면 못 견디겠죠. 못 견디죠. 네. 그런 상황이 이어서. 더울 텐데. 근데 하나 더 있어. 그러니까 건강상 불출석해서 지금 재판 안 나간다. 이게 그 건강이라는 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로 감기 몸살이 걸려서 아픈 건 건강상의 문제지만 내가 술을 처먹어서 그 다음날 숙취 때문에 못 나가는 건 그건 건강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윤석열, 당신은 지금 벌 받고 있잖아. 호텔에 지금 거기 바캉스 간 게 아니잖아. 아니, 네, 그렇죠. 지금 아니 뭐 근데 뭐 감옥에 가면 대부분 성찰하고 반성하고 좀 찌그러져 있지 않아요? 감옥 가서도 왜 이렇게 난동을 피우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사실 우리 진영에서 좀 억울하게 들어가 계신 분들 다 뭘 가장 많이 받습니까? 책을 가장 많이 받아요. 근데 윤석열은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자, 근데 그 와중에 어저께요 조갑재 씨가 윤석열 정신 이상설을 제기해서, 근데 거기는 뭐 정신 이상하다 이런 것보다 김건희가 이제 출석 날짜가 잡히자마자 대국민 메시지라는 걸 냈잖아요. 거기 이제 조갑재 이야기는 뭐냐면 술을 안 먹다가 안 먹으니까 그게 이제 뭐 후유증이라고 할까요? 금단 증상이라고 할까요? 그런 종류의 이야기를 정신 이상설까지 제기를 했는데 저는 저게 이제 나중에는 심신미약으로 돌변할까봐 좀 걱정이 네, 되고요. 그것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별로 꺼내고 싶지 않은 거죠. 네. 자, 근데 이런 측면이 있어요. 지금 윤석열이가 여러분들은 그냥 독방에 에어컨 안 나온다고 좋아했잖아요. 뒤통수 칠 만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이 하루에 보통 변호인 접견을 2번에서 3번 평균적으로 한답니다. 아, 주말 무지하게 빼고 나면. 하는군요. 근데 그냥 왜 그 무슨 철창 사이에서 막 여보 이런 게 아니고 에어컨 나오는 데서. 근데 저게 변호인이 접견하면 저기는 시간 제한이 없는 거잖아요. 네. 보통 정해진 접견 시간이라는 게 왜 김지호 대변인, 김용 저 부원장 가면은 보통 몇 분 해요? 어제 제가 화성 직업교도소 갔다 왔는데요. 딱 10분 하더라고요. 거기 에어컨 있었어 없었어? 없었습니다. 그렇지? 예. 변호인들이 접견하는 거는 시간 제한이 없으니까 일과 시간에 밖에 나와 있으면 되는 거야. 더군다나 지금 저기는 민트 초코 먹는 건데 저기서 달띠 단 거 막 주고 당뇨니까. 근데 사실 뭐 안 된다고는 하는데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데 지금 구치소장이 그런 의심각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저게 안 되겠어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맛있는 거 저 뭐 이렇게 설탕 많은 거 막 처먹고 밤에 들어가서는 술 처먹고 그러니까 혈당 수치가 그렇죠. 그러니 안 덥겠냐고. 나 되게 골 때리는 게 야 공복 혈당 수치가 정상치보다 높게 나온다는 이야기에 와 전날 뭘 처먹긴 했어 지금. 지난주에 윤석열이 다리가 아프다면서 표현한 게 뭐냐면 변호사 접견실을 올라가는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린다. 그래서 몸이 아프다. 그래서 재판과 수사에 협조 못하겠다. 요따위 망언을 했어요. 요따위 망언을. 근데 윤석열이가 안 간 군대 제가 좀 특수부대 나가가지고요. 제 맨몸으로 2,200km를 걸어다녀서 지금도 무릎이 시큰거려요. 진짜로. 저 새끼는 군대도 안 가고 부동주로 당구만 잘 치다니.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이 아파서 또는 시리에 빠져서 교도소 깜방 안에 혼자서 이렇게 누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오전 9시부터 6시까지는 에어컨 빵빵 나오는 접견실에서 집사 변호사 노닥거리고 있다. 이게 현실이다. 이게 국회 자료역으로 다 밝혀졌다. 제가 계속 그 얘기 했잖아요. 이 사람이 놀고 있을 것 같지만 아니다. 노닥거리고 놀고 있을 것이다. 그러고도 남을 인간이요. 그리고 지금 특검의 조사나 재판에는 안 나가고 있다. 특검의 조사실도 에어컨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같은 에어컨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윤석열이가 좀 시원한 데 있고 싶으면 특검 나갈 텐데 했더니 변호인 접견한다고 하루 종일 에어컨 밑에 있는 거야. 그렇죠. 이걸 황제 접견이라고 합니다. 근데 약간 그 접견이 2.3회 정도 된다는 데에서 좀 평소에 어떻게 했으면, 왜냐면 주위에 법조인 친구들 그 정부 새로 들어올 때 얼마나 많이 되고 기용을 했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적어도 변호사 자격증은 다 있어서 접견하려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2-3명이서 돌아가면서 이거를 몇 시간씩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변호사들은 여기 가고 싶을까요? 혼자 독박 쓰고 가서 말동무 해주러 가는 건데 이거를 나눠서 하지 못한다는 거. 이게 지금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계리가 계속해서 뭐 저 방송이나 SNS에서 미치겠다, 변호인 못해 먹겠다 하는 게 힘든 그런 거예요. 이유예요. 네. 대놓고 까지 못하고.
가족인 아내와 장모도 지금 면회를 안 가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면회를 가겠습니까? 진짜 일반 이 접견이 사람은 없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 자. 가족은 면회를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유. 하루에 2, 3회 접견하는 게 여러분 생각처럼 김지호 아까 이야기처럼 10분이 아니고 몇 시간씩 하는 거니까 다른 변호인들 들어갈 틈도 없는 거다 보고 무슨 군대 면회 가가지고 어머니가 바리바리 싸들고 가서 그 면회하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안 가보신 분들은 모르지. 그 위병소 근처에 면회하는 데가 있어. 근데 거기 가면은 엄마들이 싸온 음식 막 맛있게 먹어. 난 그 느낌이 좀 세서 이 새끼 저진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윤석열의 바지 사장 아니 이제 김건희의 바지 사장 윤석열이가 어제 관련 뉴스 한번 볼게요. 통일교 2인자 수첩을 확보했다는 단독이 있었죠. 직접 청탁 전화를 하는데요. 이 수첩에 보면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2년 11월 달에 서울 최고급 중식 호텔 중식당에서 권진법사 전성배 씨와 식사. 권진법사 김건희에게 전화를 직접 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YTN 인수, 캄보디아 사업 등을 청탁했다는 건데 그 자리에 권성동하고 윤한홍도 같이 배석을 했다. 야, 저 딸랑이들이 지금 사실 윤석열 정권을 더 망친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근데 문제는요. 지금 오늘 바지 사장 이야기는 뭐냐면은 저렇게 해가지고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면 결국에는 그 통일교 관계자가 윤석열을 직접 만났다는 건 우리가 아마 작년 즈음에 저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을 텐데 특검 수사로 확인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3월 22일 날 대통령을 뵀습니다. 1시간 덕대리했습니다. 저렇게 자기들끼리 어떤 판을 짜가지고 윤석열 만나게 하면 모질이가 가서 만나주는 거야. 근데 3월 22일이면 그때 당선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1시간 독대라면 1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어서 굉장히 많이 할애를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22년 11월에 그 서울 최고급 호텔에서 만났다는 이 이야기가 바로 나오자마자 권성동이 나는 그 자리에 없었다라고 지금 발을 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윤한홍은 뭐가 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저기 4명 간 거 맞아요. 그리고 윤영호가 수첩을 굉장히 꼼꼼하게 썼던 겁니다. 왜냐하면 저기 중식당 저거 누가 계산했을 것 같아요? 저거 윤영호가 계산했을 거예요. 아니 우리 대통령이 얼마 전에 저 공무원들 앞에서 그 이야기를 했잖아. 다 꼼꼼하게 적어놓는다고. 네. 어. 아니 그렇기도 하고 얘는 또 보고를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윤영호는. 그럼 여기서 권성동을 거짓말로 썼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 윤영호가 건진 법사한테 명품 가방 2개, 다이아몬드 목도리 전달했던. 그러니까 어떻게 저런 상황이 만들어졌는지 얼개가 나오고 윤석열이가 경선에서 대통령 후보가 될 때는 권성동이하고 저 윤모 등과해서 당원을 가입시키죠. 그래서 윤석열이가 후보가 됐고 홍준표는 거기에 빡쳐가지고 지금도 사기 경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김건희 씨 이 고가 선물 이게 어떻게 보면 검사들의 배우자들에 대한 뇌물 관례가 아니었나.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승진 청탁이라든지 민원 청탁을 했을 때 고가의 명품을 주고받는 문화가 검사들 와이프 사이에 아주 공공연하게. 그렇지. 이게 왜냐면요. 그냥 어느 날 그 김건희 씨가 뭐 나 만나려면 무슨 디올백 가져와 그런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일종의 관행처럼 정말 오랫동안 지속돼서 그냥 서로 주고받아도 전혀 꺼릴 게 없이 자리 잡은 게 아닌가. 그리고 검사들은 또 자기들끼리 기소도 안 하고 수사도 안 하잖아요. 맞아. 네. 하나의 문화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윤석열이 따까리 노릇을 했던 2명의 근황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오늘 주진우가 특검 방탄용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 선언을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어제부터 뉴스가 나왔었고 주진우가 계엄 옹호 윤석열 복귀 주장은 당의 확장성을 가두는 것이라면서 손절. 아유, 의리가 있어라 좀. 의리가 있어라 이 새끼야. 김문수보다 진짜. 김철봉 씨보다 못한 인간이야. 김철봉 씨부터. 아니 좀 면회도 좀 가고, 접견도 좀 하고, 그래도 법률 비서관 시켜주고 국회의원도 시켜준 사람이잖아요. 저기 뭐야, 그냥 전략공천 해가지고 그냥 꽃 지었고요. 근데 어떻게 이 인간을 이렇게 야 진짜. 의리가 없냐? 세상 살면서 진짜 있잖아요. 내가 특별한 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은 의리 없는 인간들 되게 싫어합니다. 그 저런 상황에서 저게 잘못된 거라고 해도
주진우만큼은 윤석열이를 버리면 안 되지. 그렇지. 근데 지금 주진우는 자기가 이렇게 나서지 않으면 자기를 지켜줄 보호막이 일단 성렬이가 저렇게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본인은 나 이거라도 잡아야 된다. 정말 동아줄 잡는 심정으로 당대표 선거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인지도로 보나 뭘로 보나 주진우가 뭘 했다고 국민의힘 안에서 인지도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100% 방탄용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냥 따까리예요. 왜냐하면 특검 수사가 지금 조여오면서 분명히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 한 달 남은 지금 시간 동안에라도 시간을 벌어보자 이거라고밖에 생각 안 합니다. 내가 안 보니까 됩니다. 한덕수 나경원의 난가병이 전염병이었어. 그 둘이 잠잠하니까 이 난가병이 주진우한테 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또 한동훈도 불출마 선언했잖아요. 한동훈도 이제 난가병이 좀 난 모양이에요. 네. 한동훈은 지금 불출마 선언했어요. 이것도 안 되겠는 모양인지. 근데 사실 진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여름에 모자 쓰고 다니기 힘듭니다. 그렇기도 하고 이제 사실 국민의힘이 이 정도 되면 수해 복구도 나가고 해야 되거든요. 안 하잖아요. 사실 하긴 하는데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게. 보이지 않아서 그런데 한동훈은 본인이 정말 하고 싶으면 당대표 이제 나가잖아요. 그러면 수해 복구 나가야 될 겁니다. 어떻게 나가요? 이 더운 날씨에. 이거 장착부터 시작해서 땀을 비 오듯이 할 건데. 그러니까 안 입고 나가도 가슴 더운데. 뽕부터 시작해서 그럼요. 엉덩이 뽕도 있었던가요? 그러니까 주진우는 김건희로 따지면 유경옥 정도 쉽게 보면 무술이 넷이 이런 거였어.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 한 지 1년 조금 넘었는데 당대표 나가겠다고 깝치는 거. 세계 특검이 지금 주진우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당대표 나가면 그만큼 또 시간을 벌 수 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지금 본인이 수사를 피해보겠다고 결국 오늘 윤석열을 손절하는 사태까지. 그러나 수사를 피하기는 어려울 거다. 저는 주진우는 의원직 자체를 날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주진우가 오래 살아남은 거잖아요. 박근혜 때 청와대에 있었고 오히려 나중에 이제 윤석열 때도 청와대로 픽업되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에서 피해 다녔던 그걸 봐줬던 이런 의혹도 있기 때문에 이 주진우에 대해서 조사를 많이 하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봄이 오다님 감사드리고요. 김병철님 출첵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컨셉을 바꾸겠습니다. 최범 연락 귀엽고 사랑해요. 맨 앞에 넣었어요 이제. 사고 회로가 작동 안 되는 사람들은 참여 국민들이 구청이나 지자체에 신고해서 행안부에서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날 화이팅, 새날 가족 모두 화이팅, 민주당 화이팅, 김지호 화이팅, 김혜경, 이재명, 김민석 만세. 김지호 만세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